22번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어요. 예컨대 서울의 경우에 보증금이 2억이야. 소액 임차인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새로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감액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됐어요. 최우선 면제권 인정됩니다. 22번도 조심하시고. 23번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는 별개라 그랬죠. 따라서 주택이 경매가 될 때 임차인이 아닌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했어요. 그럼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하겠지. 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아직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가 됩니다. 참조, 전세권자의 지위와 임차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을 때 그 두 개의 지위는 별개이기 때문에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임차권의 대항력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별개의 권리다 라고 생각하시자. 24번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까지 해서 전세권자가 됐어요. 전세권자로서 배당 청구했어요. 임차권은 영향을 안 받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 행사에 장애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임차인으로서 얼마든지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25번도 마찬가지죠. 임차인이면서 전세권자예요. 근데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했어요. 전세권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전세권에 관해서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는 별개다. 별개다. 26번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우선변제권 인정되지요. 주택의 대지에 대해서도 주임법이 적용되니까 대지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고 나아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26번 밑에 참조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원칙. 반면에 27번은 예외가 되는 거예요.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주거용 건물이 신축이 되고 그게 임대차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네. 이때 임차인은 적어도 대지 환가대금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가 판례입니다. 예외죠. 계속해서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 27번. 어떤 경우?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 주거용 건물이 지어진 경우 그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은 적어도 대지 환가대금에서는 특히 최우선 면제권 받을 수 없다. 28번 애초에 점포 및 사무실이었어요. 점포 및 사무실. 근데 거기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그 후에 주거용 건물로 변경이 되고 임대차였죠. 다시 말해서 계약 당시 주거용이죠. 그러니까 주임법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최우선 면제권 인정되겠죠. 이거는. 27번하고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계약 당시 주거용이라는 거죠. 주거용. 그 건물에 저당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29번 임차권,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사람 우선 변제권 안 되죠. 왜? 우선 변제권은요 임차권에 붙어 있는 힘이에요. 여기에 붙어 있어요. 주택 임차권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으로부터 요것만 양수한 사람은 임차권은 양수하지 않았으니까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죠. 다만 요 양수인이 금융기관일 때는 달라진다. 금융기관일 때는 그
산보증금 반환 채권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도 인정이 됩니다. 금융기관은. 그러나 일반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도했을 때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